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베이비에 도전하는 저희 졸업생 학부모입니다. 아, 네. 학생이 졸업생이군요. 네네. 네,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이번에 점수가 어떻게 잘 나왔나요? 아니, 지난번보다 더 못 나왔어요, 지금. 아, 그래요. 어머니께서도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전략을 좀 잘 짜보겠습니다. 최준규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어머니 최준규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셨어요. 우리 학생이 이제 올해 두 번째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어떻게 네네. 만족스러운 성적은 나왔나요? 아니요, 성적이 저 전에 모의고사보다도 훨씬 못 봐가지고, 그러셨어요. 좀 당황스러워요. 그러시네. 올해는 그럼 꼭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되겠지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저도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전략을 함께 짜보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 특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어머니? 저기 지금 애가 성적이 너무 못 나왔는데 네. 혹시 서울 수도권 지역에 갈 대학이 있는지 애가 또 이렇게 공대 쪽을 원하거든요. 네. 하는데 수도권 지역이나 아니면 충청도까지 보고 있는데 대수인데 수도권 지역에 좀 갈 데가 있는지 네.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3.75, 수학 4, 영어 3.13, 과학 4.4, 평균 3.8입니다. 네, 수능 성적입니다. 국어 A 100분이 51% 5등급, 수학 B 59% 4등급, 영어 86% 3등급, 화학 1 20% 7등급, 생명과학 1 55% 5등급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제 희망대학은요. 가구는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나구는 금호공대 전자공학부, 다구는 서울과기대, 학과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점수와 또 희망대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점수를 좀 분석해 볼까요, 선생님? 네, 어머니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요. 진로 상황에 시종일관 이제 프로그래머 쪽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 지원한 희망한 이 학과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머 쪽하고 관련이 없는 학과도 지금 눈에 띄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 진로를 생각할 건지 아니면은 진로와 관계없이 대학에 이제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할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그냥 아이가 원하는 진로 쪽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제가 그쪽으로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내신 성적을 보면은 국어하고 영어 쪽은 이제 3점대고 수학하고 과학 쪽이 4점대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3.82 정도니까요.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이제 중간 정도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수능 성적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차이가 많이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5등급이고요. 수학, 영어 과목은 이제 80%대니까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보여지지만은 탐구에서 화학 1이 7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략을 짤 때 이 탐구에서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4.8이니까요. 평균이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먼저 판단을 해봅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될 텐데요. 활용 지표에 따른 유불리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활용 지표에 따른 유불리가 우리 학생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표준 점수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변화는 역시 이제 수학, 영어, 과학에서 이제 한 과목 반영했을 때가 가장 상위 누적이 좋다. 33.7%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탐구 과목이 하나가 이제 들어가면서 국어
국어 과목이 들어갔을 경우 이때가 이제 40.9%인데요. 하나 반영하고 국어가 빠질 때하고는 퍼센테이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7%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수, 영, 과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33.4%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분위를 반영했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뭐냐면은 수, 영, 과 두 과목 반영했을 때 이렇게 이제 국어가 빠지는 경우가 나왔을 때 40.3%로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표준 점수를 활용했을 때보다도 100분위를 활용했을 때가 미세하게나마 나름대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확실히 좀 과탐 한 과목만 반영했을 때 유리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국수, 영탐 네 가지 과목을 조합했을 때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비율도 이제 우리 학생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표준 점수를 활용했을 경우에는요, 국어 20%, 그다음에 수학 30%, 영어 30%, 탐구 20% 반영했을 때가 표준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유리한 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분위를 반영했을 때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국어 15%, 그다음에 수학 35%, 영어 25%, 그다음에 탐구 25%를 반영했을 때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경우는 수학하고 영어를 똑같이 둘 다 60%로 반영이 되긴 하지만은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의 차이는요. 그 과탐에서 이제 과탐과 국어의 관계인데요. 과탐에서 얼마나 조금 더 반영하고 덜 반영하느냐. 100분위 같은 경우는 5% 정도 늘어났을 때가 이제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표준 점수에서는 약간 늘어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영과 한 과목을 반영하는 조합이 가장 누적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조합을 지표별로 좀 유리한 대학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부분이 궁금하죠. 이제 수영과 과탐의 한 과목 반영했을 때가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지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표준 점수 있을 경우에는요, 가군, 나군, 다군, 공이, 대구, 한의대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100분위의 경우에는요, 가군에서는 상명대, 천안, 한남대, 한서대, 호수대고요. 나군에서는 상명대, 용인대, 한남대, 한림대, 다군에서는 강남대, 강릉, 원주대, 건국대, 글로컬, 서경대 정도가 이제 될 텐데요. 네.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이 대학에 모두 다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좋은 지표를 보여주는 그런 대학 현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서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반영했을 때의 대학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은요, 가군에서는 이제 표준 점수일 경우에는 원광대, 나군의 상명대, 원광대, 다군의 상명대, 원광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분위를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군에서는 경기대, 단국대, 천안, 한밭대, 가축대, 글로벌, 나군에서는 가천대, 글로벌, 또 메디컬, 단국대, 천안, 한국산업기술대, 한밭대, 다군에서는 가천대, 글로벌과 메디컬, 단국대, 천안, 서경대, 한국산업기술대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학까지 유리한 그 비율의 조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미정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그 자연계 졸업생들 정시에 이번에 지원할 때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우리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대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하향 지원을 하는 경향성이 사실은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를 낮추거나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자신의 적성하고 맞는 전공을 선택해서 때로는 군 중에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지원 전략을 짜실 때 모두 다 점수가 넉넉하게 남겨지는 그런 안정지원보다는 확실하게 하나는 안정지원 하시고요. 나머지 군에서는 자신이 희망하는 그런 전공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소신껏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정시 희망대학을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희망하는 대학이 충북대학교, 금호공대, 그리고 서울과기대입니다. 최주경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입니다. 충북대 목재종이 과학과거든요. 이제 10명을 선발하는데요. 전년도 경쟁률이 5.17대 1이었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20에 수능 80입니다. 100분위를
활용하면서요. 반영 방법은 역시 이제 탐구 과목이 2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은 20, 30, 30, 20이니까요. 나름대로 이제 조합은 괜찮고요. 다만 이제 수학 B에 20% 가산점이 있다는 점이 이제 참고할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학과는요, 충북대학교에서도 상당히 좀 낮은 쪽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학과라고 보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 가능 성적은 710점인데 학생의 성적을 계산하면 714점 정도. 그래서 차이가 한 플러스 4 정도로 보는데요. 나름대로는 이제 이 학과에 본인이 어떤 그 적성과 연관돼 있다라고 보면은 일단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을 살펴보시면은요, 나군은 금호공대 전자공학부인데요, 49명입니다. 비교적 많이 뽑죠. 전년 경쟁률은 2.36대 1인데요. 전형 방법은 학생부 11에 수능 89%입니다. 100분의 1을 활용하고요. 역시 탐구 2개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그 다음에 20, 30, 30, 20이고요. 수학 B에 15%, 과탐 5%의 가산점이 있고요. 지원 가능 성적은요, 620점 정도로 보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은 520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100점 정도로요,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군을 보시면요, 서울과기대인데요, 지원 희망대학을 써놓질 않아서 서울과기대에서 비교적 낮은 학과 쪽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설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인데요, 야간입니다. 30명 선발하는데요, 전년 경쟁률이 3.3대 1이었고요. 수능 100%로 뽑고 표준 점수를 여긴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 두 과목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20, 35, 20, 25의 어떤 비율을 유지하면서요, 우리 학생의 지원 가능 성적은 그 나름대로 이제 886점 정도 이렇게 본다라면은 학생의 성적은 806점 정도. 그래서 차이는 한 60점 정도 이렇게 이제 된다고 봐야 되겠죠. 866점이니까 60점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한 상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희망대학에 대해서 특징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금호공대와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해서 정시 지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국어가 빠지고 수학하고 영어하고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학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졸업생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은 이제 소신 쪽에서 한 2개 정도 이제 지원해 보고요. 상향은 하나 정도로 이렇게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적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선생님 아까 분석해 주신 거 보니까 충북대학교만 좀 적정 수준이고 나머지가 상향이라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 어느 대학이 좀 적정할까요? 네, 아마 이제 그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판단하시기 좋도록 제가 정시 추천 대학을 먼저 2배수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군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지원 희망했던 대학이니까요,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여기는 한 4점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소신 있게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밭대입니다. 이 한밭대 같은 경우 이제 국립대학인데요, 컴퓨터 공학과, 여기는 이제 우리 학생의 어떤 적성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한 2점 정도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도 적성을 고려해서 소신 있게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군에서는 이제 수도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군에서는 안양대 정보통계학과인데요, 여기는 한 5점 정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대 컴퓨터과학과인데요, 여기도 한 4, 5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우리 학생의 어떤 그 적성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취업이라든지 장래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강릉 원주대 치위생학과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소신으로 본 이유가 점수 비교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0.5점 정도, 6점 정도니까요. 상당히 좀 이렇게 추가 합격도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취업적인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안양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이 다군인데요. 다군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한 2, 3점 정도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 합격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충분히 본인의 적성을 고려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카드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제 2배수인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1배수로 줄여보겠습니다. 한번.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가군 같은 경우는 한밭대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컴퓨터공학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의 적성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대학인 것 같고요. 충북대 목재정의과학과는 학생의 진로하고 과연 맞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백분위를 반영하면서요. 국수 영탐에서 국어 반영 비율이 10%니까요. 상당히 낮지요. 대신 이제 수영의 비중이 높고요. 탐구를 한 과목만 이렇게 반영한다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B에 25%, 과탐에 10%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하고는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용인대 컴퓨터 과학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상향을 하나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고 또 이제 수도권 쪽에 이제 대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통계보다는 컴퓨터 분야가 그래도 우리 학생의 적성 쪽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백분위 반영하고요. 국어가 빠지고 수영 탐인데요. 탐구 한 과목 반영하면서 수학 B 10% 가산점이 붙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이제 장점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학생의 성적보다는 한 4, 5점 정도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군입니다. 안양대 컴퓨터공학과인데요. 치위생보다는 아마도 우리 학생이 컴퓨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적성에 부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백분위 반영하면서 수영탐이고요.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면서 수학 B에 10%, 과탐에 10% 가산점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우리 학생하고 궁합이 잘 맞는 전형입니다. 네. 다만 처음에 붙기는 어렵고요. 추가 합격을 꾸준히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어떤 전형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적성을 좀 고려해서 컴퓨터 공학 쪽으로 추천을 많이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두 번째 도전인 만큼 아쉬운 점도 예.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예. 전략 세우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연계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반드시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 유리한 대학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로는요. 수학, 영어, 탐구 한 개 영역을 반영한 대학,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 가산점을 부여한 대학, 그리고 적성을 감안하셔가지고요. 소신은 2개, 그리고 상향은 1개로 지원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요. 가군의 소신 수준으로 한밭대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나군엔 상향 수준으로 용인대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다군에는 소신 수준으로 안양대 컴퓨터공학과를 추천합니다.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정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조미정 선생님, 최준규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공주대 기계자동차공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어머니, 그리고 한국교원대 미술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어머니와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